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차 방정식이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3차, 4차 방정식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 풀이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풀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치환하거나 변형하면 풀리는 형태가 있고, 세 번째는 치환할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의 형태가 있고, 네 번째는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대칭인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풀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풀인데, 우리가 주어진 고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fx에 대해서 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그 방정식 값이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어서 x-알파 곱하기 qx꼴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우선 첫 번째적으로 얘 공식을 적용할 수 있나 했더니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통해서 얘를 풀어본다면, 얘 앞에 있는 개수를 먼저 써주면 1, -2, -5, 6 써주시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 찾는 거, 얘 찾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를 찾는 건데, 우선 여기다가 먼저 1을 한번 집어넣어 본다면 얘 그대로 1 내려오고, 그 다음번에 여기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6 돼서 나머지가 0이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6꼴로 나와서, 또 x제곱 마이너스 x-6은 x 플러스 2 x-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가 0 되는 꼴은 x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적당히 치환하거나 변형하면 풀리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차 방정식 꼴이 나왔는데, 얘는 봤더니 얘 x제곱 마이너스 3x하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가 공통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을 해준다면, 얘는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8이 돼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본 다음에 이 t가 x제곱 마이너스 3x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를 이 각각 자리에 넣어서, 얘는 그냥 2차 방정식인 거니까 뭐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던가 아니면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 4,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i라고 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방금처럼 치환할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의 풀인데요. 이렇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d 꼴이 나왔는데,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요게 상수항일 때와 그 다음에 이차항일 때인데요. 만약에 얘가 상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두 1차식의 상수항에 합이 같도록 두 개씩 묶어서 먼저 전개를 해주면 그럼 공통 부분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얘가 이가 2창일 때, 뭐 x제곱이라던가 뭐 3x제곱이라던가 그런 식의 2창이 나왔을 때는 두 1차식의 상수항에 곱이 같도록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하면 공통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로서 알아볼게요. 그럼 4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는 뒤에 상수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얘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면 얘는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네 둘끼리 먼저 묶어준다면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를 묶어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오는 형태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걸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t-3, t-8, 마이너스 24니까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사라져서 t제곱 마이너스 11t 돼서 이 t를 묶어준다면 t 곱하기 t-1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t 값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를 t 자리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는 또 x로 묶인 거니까 얘 각각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면 0, 2,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해보면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뒤에 있는 항이 얘가 2창에 나온 꼴이에요. 2창. 그럼 2창이 나왔을 때는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묶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수항의 곱이 같은 거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랑 곱하면 12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묶어봤더니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2라는 이 식이 공통 부분으로 돼서 이 x제곱 플러스 10이라는 거를 k로 치환을 한다면 얘는 k-8x, k-7x 뒤에 이제 마이너스 30x제곱이 있고요. 얘를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15xk 플러스 26x제곱이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 여기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제 13x 이렇게 돼서 얘 이렇게 곱해준다고 한다면 k-2x, k-13x가 되고 k가 x제곱 플러스 12였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2를 집어넣어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게 냅둬주셔서 얘 각각을 계산을 해보면 x는 1, 12,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 형태를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반 방정식 꼴은 x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로 바꿔줘서 얘를 뭐 t나 다른 값으로 치환을 한다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문제로서 알아보면 우선 얘는 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개수의 짝이 같게 되니까 얘는 상반 방정식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1은 0, 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x는 0이 아닌 거니까 얘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준다라고 얘기한다면 얘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 5x 세제곱은 5x, 마이너스 4x제곱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얘 x제곱하고 요 x제곱분의 1을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x하고 x분의 5를 묶어줘서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랑 같게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취해준다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은 1 마이너스 6은 0꼴로 돼서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준다면 얘는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은 0꼴이 되겠죠. 그럼 얘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니까 얘 t 값을 구해본다면 1하고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이 x 플러스 x분의 1은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 x를 곱한다면 얘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꼴이 나오고 여기도 양변에 x를 곱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꼴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6x가 되겠죠. x 여기 6x 플러스 6x. 자, 그랬을 때 아니구나. 잠시만요. 예, 지울게요. 얘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이 나오고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나왔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고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